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가가치세, 지난 시간까지 우리 원가 계산에 대한 건 정리가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부가가치세 정리해 드리는데, 전산회계 1급 배울 때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배운 것들이 보편적으로 전반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설명하다가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는 게 중요한 중요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론은 이렇게 오늘하고 내일 되는 대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실기 이제 연습하시게 되면서 실기 연습을 아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대한 실기 또 프로그램 다루는 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55페이지고요. 15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총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란 영어로 이니셜로 VAT라고 되어 있죠. Value Added Tax. 즉, 이 부가가치세는요, 좀 이해를 하실 때 부가가치라는 말 제가 회계 1급 때도 요 예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렸죠. 말 그대로 부가, 즉 더해진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더해진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냐면은, 지금 그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원재료를 갖다가 공장에다가 원재료로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있을 것이고, 이 원재료를 바탕으로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파는 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또 하이마트 같은 데다가 상품 형태로 파는 그런 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상품을 대리점에다가 파는 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이 만들어진 상품을 또는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판매되는 금액들이 공급가액만 볼게요. 공급가액이 8,000원이었다가 여기 만원이 됐다가 15,000원이 됐다가 2만원이 됐다가, 결국은 여기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상품으로 사다가 파는 사업자, 하이마트나 대리점들, 이 사람들은 이 제품을 자기네가 소비할 목적이 아니죠. 판매한 목적이죠. 결과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우린 최종 소비자라고 얘기하는데, 최종 소비자의 22,000원 될 때까지 계속 가격들이 증가하고 있죠. 얘가 말뜻이 가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치가 증가할 때마다 뭐가 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부가세라는 게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죠? 언제까지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최종 소비가 되기 전까지는 얘가 계속 발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가 생길 때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유통단계가 길면 길수록 이건 계속 생기겠죠. 근데 유통단계가 하나밖에 없다면, 제품을 판매하고요, 최종 소비자도 사업자야. 그럼 최종 소비자가 사업자라면 판매하는 사람은 예수금 내겠지만 사는 사람은 매입세 공제받겠죠. 그게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업의 포괄양수도. 사업을 포괄양수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생기지 않고 사업자끼리 거래이기 때문에 얘는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다. 바로 원천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게 결국 부가가치세는 뭐가 있어야지 돼요? 값어치가 뭔가 부과되는, 새로 생기는 값어치가 창출될 때, 그때 부가가치세가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예를 지난번에도 설명해드렸던 거, 전산회계 1급하고 거의 글자도 다르지 않게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갖고 전반적인 거 한번 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가가치세는요, 국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국세와 상대적인 개념이 지방세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지방세라는 건 대부분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반해서, 이 부가가치세는 중앙정부에서 다 쉽게 회수한단 말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뭐다?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다라는 거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간접세예요. 그럼 간접세와 상대적인 개념은 직접세인데, 직접세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이 월급을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 급여에서 소득세 세금 내죠. 그건 여러분의 이름으로 낸단 말이죠. 그게 직접세인 거에 반해서 지금 여기 세금 부가가치세를 최종 다 낸 것 있잖아요. 여기 최종 소비자는 22,000원을 갖다가 내고서 이 상품을 샀는데, 여기 부가세가 지금 여기 2,000원 붙여 팔은 거 있잖아요. 이 부가세 2,000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여기 다 합쳐진 금액이 2,000원이에요. 여기 800원 쓴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원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나 제조업체, 하이마트, 대리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사업자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이 상품이나 제품을 소비할 사람들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신고 납세 의무자,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납세 의무자라고 부르는데, 납세 의무자와 실제 세금을 내는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걸 담세자라고 부르는데,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죠? 자, 여기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내고, 납세 의무자는 자기네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받은 거, 여기 예수금, 그다음에 미리 지급한 거, 대급금, 매출 매입세액을 갖다가 비교해서 200원만 납부하게 되는데, 사업자들은 자기 돈 납부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받은 거, 준 거 제하고 나머지 거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간접세란 납세 의무자인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간접세라고 불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세를 갖다가 제 이름으로 낸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낸다 하거나,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다 받은 사람 이름으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돈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이름으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 판매한 사업자들이 자기네 회사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더라. 그래서 이게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우린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반 소비세.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소비를 하지 않고 유통만 하는 사업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언제? 맨 마지막에 이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라는 특징이 있고요. 일반 소비세와 상대적인 개념은 개별 소비세예요. 개별 소비세는 제가 사치품목이라고 얘기해드렸었죠. 이거는 선택적으로 그 물건을 살 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웠던 것은 자동차, 승용차를 주로 예를 들었었죠. 개별 소비세 또 그 명품 같은 거 수입하는 것들 있죠. 그다음에 주류도 아무거나 다 아니요, 비싼 것들, 그런 것들에 부과되는 사치품목에 부과되는 세금이 개별 소비세랍니다. 또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갖다가 비교하기 위해서 옆에 써놓은 곳을 보시고서는 저기 얘가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라고 생각은 설마 안 하시겠죠? 또 쓰는 김에 여기다 또 완성, 이렇게 하면 조금 비교하기가 좀 비교하라고 집단에는 해놓는 건데, 왼쪽 게 부가가치세의 특징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네 번째 항목에서는 다단계 거래세라고 나와 있는데, 다단계라는 것은 우리 유통 과정을 얘기해요. 이 단계가 계속 여러 번 반복적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단계마다 부가가치세가 계속 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해하실 때에는 여기 유통 단계, 유통 과정마다
부가가치세가 다 붙는 걸 다단계 거래세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보시게 되면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공급가액 10,000원에 대해서 10%,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공급 매입도요. 공급가액 8,000원에 대해서 10%. 그래서 여기 세액과 세액을 공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똑같이 여기서도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 모든 단계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전 단계에서 다 세액들을 공제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전 단계 세액공제법. 근데 지난번에 여기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라고 요거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온다 그랬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이 아닌 것 찾으라고 한다면 거래공제법은 지금 우리는 세액으로만 계산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징은 부가세 특징은 세액공제법이지만 여기 공급가액에서 공급가액 뺄 수도 있잖아요. 10,000원에서 8,000원 빼면 2,000원 나오죠. 그렇게 계산된 거에 10% 이렇게 계산해도 될 텐데 우리는 전 단계 거래공제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 세액공제법을 우리는 사용한다.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고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인 것처럼 여기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구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소비가 되는 나라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지 생산지국에서 붙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재화를 수출하게 되면 걔는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는 뜻이고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재화를 수입해 갖고 온다면 수입해 갖고 와서 여기서 소비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소비된다면 외국에서 수입한 재화도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때는 뭐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주국 과세원칙이 아니라 뭐다? 소비주국 과세원칙을 갖다 준수한다. 부가가치세법은. 그 다음에 소비용 부가가치세라는 말은 계속 소비할 때 세금이 붙는다는 뜻이고요. 부가가치세는 면세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럼 면세제도를 왜 두고 있어요? 면세라는 건 무엇을 면제해 준다는 뜻이에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부가가치세 그러면은 세금의 역진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면세제도 얘는요, 세금의 역진성이라는 거 반대로 하는 거죠.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뭐가요? 면세제도가요. 그러면 세금의 역진성이라는 게 뭐예요? 세금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원칙이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이 다 물건, 재화, 용역, 서비스 이용할 때마다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다 10%씩 균등하게 내죠. 그러면 얘는 세금이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세금의 형평성이 무너진 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생필품에 준하는 항목들 뭐에 대한 거요? 생필품 돈이 있는 사람이야 부가세 10% 낸다고 해봤자 큰 부담을 안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먹고 살기에 필요한 것들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은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꼭 써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다가는 대신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면제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세금의 형평성이 지금 무너진 없는 그런 세금이기는 하지만 여기 면세제도를 둠으로 인해서 이 세금의 역진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다. 그래서 면세제도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설명은 쭉 우리 공부했었는데 그 이따가 뒷부분에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사업장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그 과세 제도예요. 근데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에 예외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와 그다음에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 두 개가 예외라 그랬었죠. 얘도 이따 교재에서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관련된 그 항목은 여러분 교재에서는 155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을 것이고요. 15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납세 의무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납세 의무자. 자, 그러면 부가세법의 납세 의무자들은 누가 될 것인가? 자,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는 거 보세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들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사업자들이에요.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자고, 그러면 어떤 사업자를 얘기하네요. 이건 두 가지가 다 같이 여러분들한테 설명 가능한 것들인데, 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어디에 부과돼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배우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품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세 가지로 기억하라고 했었죠. 재화가 공급되면 우리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뭐가라고 그랬죠? 용역이 공급되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또는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얘네들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죠. 이런 아이템을 다루는 사업자들, 이 사업자들이 바로 납세 의무자들이에요.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다. 어떤 사업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그다음에 수입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들이 바로 여기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는 어떤 사람을 사업자라고 합니까? 라고 또 옆에서 설명해 주고 있죠. 밑에서 사업자라고 하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 사업자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영리 유무 상관이 있대요, 없대요? 영리 유무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 수입자를 공급하면 사업자 될 요건, 첫 번째는 무조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사업성이라는 얘기 있었죠. 사업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재에 보니까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 반복적이라고 했었죠. 계속, 그 다음에 반복.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요 사업자를 구분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저기 당근마켓 예를 들어 드렸었죠. 개인들도 당근마켓에다 뭔가를 팔려고 올려놓으면 영리 유무를 불문하고 일단 그 사업자 요건에는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온 사업성,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됐었죠. 개인들은 당근마켓에다가 물건을 팔 때 그게 영리 목적이든 영리 목적이 아니든 부가세가 일단 부과되는 조건 하나는 해당이 됐지만, 여기 계속 반복적으로 1년 365일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것들을. 그죠? 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거래되는 물건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런데 올려놓은 거 보시면 부가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건 좀 궁금해. 저도 안 봤기 때문에. 당근마켓에다가 자기네 품목을 올리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거기 사업자들이 올리는 거 빤히 보여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거 팔 때는 그건 부가가치세까지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셔야 돼요. 당근마켓에 올려놨다고 해서 사업자가 올려놔도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도 사업자와 개인이 구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업성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우린 사업자라고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독립성. 요즘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독립성은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제일 중요한 항목,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달려있네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1년 365일 계속 장사를 한다면, 아, 이런 분 있지 않나? 제 지난번에 봤던 분 중에서, 어저께 봤다. 어저께요, 저기 그 텔레비에서 그 양털 있잖아요. 양털로 실제 그 애완 펫들하고 똑같이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똑같아. 다만 움직이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저기 취미로 그걸 했었어요. 취미로 했다가 얘를 하나 두 개씩 당근마켓이 됐던 인터넷이 됐던 거기다가 올려놓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럼 거기에는 일단 계속적으로 1년 내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겠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거를 진짜 1년 내내 지금 올리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사업자금을 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업이 이것이 장사가 될 거라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자 이제 요건도 여러분이 한번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4번에게 보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사업자 등록에서 중요한 것은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죠. 사업 개시일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포인트,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또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라고 했는데 사업 개시일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사업 개시일이 사업 개시를 언제로 볼 것입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요 밑에다 좀 써놓을게요.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20일 이내. 요것도 시험 문제가 좀 잘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알아둬야 된다는 뜻이겠죠. 사업 개시일인 경우에선 사업 개시일은 재화이인 경우 판매가 시작된 날. 오케이? 그 다음에 제조업인 경우는 만들기 시작한 날. 그 다음에 용역인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한 날. 뭐 이런 날이 사업 개시일이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느냐면 사업자 등록을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하라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넘어가면 사업자 등록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야 장사하는데 이 사업 개시일 이내에 하지 못했다고 사업 등록 안 해주면 장사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돼요. 사업 개시 20일 이내 20일 이후에도 등록할 수 있어요. 이후에도 등록 가능인데 대신 뭐 내야 된다 그랬어요? 가산세 계산해서 내야 된다 그랬었죠. 20일 이후에도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업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안 되나요? 실제로는 사업 개시일 전에 대부분 다 신청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매입세액 다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몰라갖고 못 받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지 알아요? 배웠어야 알지. 누가 또 가르쳐 줘야지 알고.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우리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우선 시청해서 발급받아 놓고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 계산서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다, 현금 영수증 사용하면 걔네들 매입세액 다 공제받죠.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세 매입세액 다 공제 못 받아요. 근데 이제 난 사업자니까 매입세액 다 공제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사업 개시일 이전에 내가 돈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벌써 뭐부터 발급받아내야 되겠다? 사업자 등록증부터 발급을 받아 놓아야겠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되셨지요?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다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우리나라 전산만 끝내줘요. 잘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별거 같지 않은데 물어보더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사업자 등록의 정정. 지금 여러분들은 전산 회계 1급도 또 세무 2급도 둘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의 정정 별표 2개 정도 해놓고요. 사업자 등록증에 쓰여져 있는 어떤 내용이라도 바뀌면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거기 3번이에요. 법인 또는 일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 대표자가 변경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증 변경 받으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거기 거기 6번이요. 아니 6번인가 번호? 6번. 6번 상속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증 변경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옆에다가 여기 안 나와 있나? 증여일 경우. 증여법 옆에 제외라고 되어 있죠. 증여일 때는 왜 제외냐고 그랬어요. 얘는 폐업사유라고 그랬죠. 받은 사람의 그 사업자 등록증을 새로 신규 발급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증여일 경우에 왜 증여일 경우에는 신규로 해야 돼요? 대표자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근데 상속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죠. 구분한다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해드렸고 휴업과 표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5번에 과세기간, 신고, 납부기간, 납세지 등등이 나와 있는데, 자, 얘는 여기 화면 갖고 얘도 지난번에 잠깐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업자와 그 다음에 신고기한을 한꺼번에 같이 설명했었죠, 지난번에도. 자, 우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는 1년을 1기와 2기로 구분한다. 그래서 1기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나누고 2기도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신고 납부 날짜는 과세 기간이 종료한 날 다음 달 25일까지 됐죠? 자, 사업자는 어떻게 구분한다?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하는데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예요. 부가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죠. 근데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줘야 될 협정 의무는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과세, 면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과세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뜻이고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는 뜻이에요. 과세사업자는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과세사업자는 일반 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구분이 되는데 간이사업자는 직전 연도 그 공급 대가로 해요. 공급 대가로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우린 간이 과세자라고 불러요. 이번에 세법 개정돼서 4,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로 구분하는데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쭉 다 하죠. 예정 확정 신고 다 합니다. 그런데 법인 사업자들 중에서도요, 얘도 이번에 바뀐 것 중에서 직전 연도 과세 표준이 1억 5천 미만이 되는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하지 않아도 돼요. 국세청에서 고지해 줍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면 되시겠고, 나중에 이 해당 파트 나갈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 사업자도 예정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확정 신고만 하고요. 예정 신고 그렇다고 진짜 안 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예정 신고를 신고서 작성해서 직접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직전 그 부가가치세 신고했던 과세기간 기수에 거기 몇 퍼센트?
50%를 그냥 부과를 해버려요. 그래서 부과를 하면 그거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기간 잠깐 다시 한번 복습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의 구분 또 간단히 해봤어요. 다시 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걸 하나 써드릴까요? 면세사업자 지난번에도 보긴 했는데 부가세법 사업자 아님 이렇게 정도 정리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려야 될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특징, 납세 의무자들은 사업자들, 과세 기간 여기 설명해 드렸고요. 납세지, 사업자 등록 설명해 드렸죠? 납세지 하나 남았네요. 자, 납세지는 어떨 때가 문제예요? 이 납세지는 문제가 되는 게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업 같은 경우에는 그 채광하는 곳과 사무 업무를 보는 곳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원칙은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보편적으로 부가가치세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장이 2개, 3개 있다 할지라도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 근데 단순히 포장만 하는 곳은 완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품의 조립 단계라든지 만드는 제조 과정이 완성되는 그 장소에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갖다 신고 납부하라는 뜻이고요. 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은 저기 뭐죠? 사업장이 되게 여러 곳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무 업무 총괄하는 것.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무인 자동 판매기 같은 경우에 사무 업무 총괄하는 장소. 통신 판매업,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업 같은 말이고요. 자, 그래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주소지 거기다가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별반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16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직매장, 하치장, 사업장 유무죠.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안 본다?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봐요. 하치장이나 임시 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그것도 한번 이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 거기 총괄 납부라고만 그랬어요. 그죠? 회계 1급 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주사업장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본사가 되겠지만 지점도 주사업장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부가세 납부하는 것만. 그럼 부가세 신고하는 거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각각의 관할 사업장이 있는 세무서에다가 직접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나 밑에 나와 있는 사업자 단위과세는 그 사업장 본점에서 다 일괄 처리한다 그랬죠. 총괄 신고도 납부도 다 할 수 있어요. 자, 주사업장과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냐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사업장이 몇 개가 있던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사업자 단위과세는 사업자한테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 다 그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 걸 사용하게 된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세무이급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파트가 161페이지 보면 3번이에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효력 이렇게 했었죠. 얘는 간주공급이 저기 해당되지 않아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요. 왜?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 똑같잖아. 똑같은 장소에서 옮긴 거기 때문에. 근데 주사업장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잖아요. 걔는 적용이 되는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요. 우리가 배웠던 간주공급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히나 거기서 타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거나 등등 몇 개 있었죠. 나중에 우리 저기 조만간에 그 간주공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61페이지에 첫 번째 부가세 단원 한번 쭉 저기 복습도 하고 새로운 거 조금 하나 더 들어간 거 추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에 확인 예제라고 나와 있죠. 자, 우선 얘도 마찬가지로 회계 1급 때 배운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독해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해당되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 22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221페이지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 요 부가세 파트 진도 나갈 때마다 거기 페이지도 순서대로 한 번씩 같이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죠. 세법은 원래 글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뭐 서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163페이지에 과세 거래에 대한 정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